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CPI 지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감, 이로 인해서 금리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까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들 때문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시 반, 저녁 9시 반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와 부합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은행들이 파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 우려감 속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행히도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적정 수준, 그러니까 예측치와 부합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동결까지도 생각하지 않겠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미 연방제도 이사회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나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렸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서 분위기에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가 동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물가만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상당히 크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지배적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 또는 코인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약간의 어떤 급반등하는 그런 상승 기조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경기 침체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시장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모든 재테크 상품은 어디에 가장 민감할까요?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하락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거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부족,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이제는 상승 쪽으로, 아니면 바닥을 좀 더 찍고 상승 쪽으로 무게를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부동산 투자에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좋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됐을 때, 우상향하고 앞으로 전진했을 때 가장 탄력을 받는 상품 중에 하나가 토지 중에서는 개발지 투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히 민감하게 가격 반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만금 관련된 지역들은 땅값이 더욱더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2030년도까지 모든 개발 계획의 78%가 있다. 결국에는 개발 심리가 극대화되는 향후 부동산 상승기에서 한 7, 8년 동안은 새만금만큼 가격 상승률이 있는 데가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여태까지 찾아보지 못한 좋은 기회를 이번에는 꼭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새만금 관련된 뉴스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역대급 기업 유치에 대한 이야기 이미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고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2030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에 유치되는 기업들, 지금 아직 매립되지 않은 공구에 대해서 지금 빨리빨리 매립을 해서 기업들이 들으려고 하는 수요에 대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게 되면 당연히 인구 유입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변 일대 새만금 인근 지역에 있는 땅값들은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먼저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한 당연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런 땅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기업이 새만금에 유치가 된다, 이런 얘기 한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단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이 적지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제 미래산업,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먹거리 중에서 첨단산업 특구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세 번째는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첨단산업 특구 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지자체들은 자기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만금에서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2차 전지 관련 첨단산업 특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새만금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지자체는 대기업도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2차 전지 산업은 미래형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의 가치보다도 중요한 거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고 특구 지정을 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도로 플러스 스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떤 물류 교통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최근 들어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밀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관련 산업들이 당연히 들어오기 때문에 첨단 산업 특구, 2차 전지 관련된 첨단 산업 특구가 들어오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바로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첨단 산업 특구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둘러싸고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전라북도 대응태세를 강화한다는 소식인데요.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는 정부가 인허가 간소화를 비롯해서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 세액공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사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주는 산업이 된다라고 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죠. 그러지 않아도 새만금은 지금 도로망, 공항만, 철도까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산업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제투자진흥지구로까지 지정이 된 상황.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월 달에 이제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그런 새만금이 가장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전라북도가 나선 분야는 바로 2차 전지. 자, 우선 전라북도가 내세우는 강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이 항만공항, 철도, 그리고 인프라를 완공할 예정이고, 새만금 산단에는 이미 성일하이텍 등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들. 자, 새만금이 핵심 물류 사회 간접 자본을 완벽하게 갖춘 데다가 국내 최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아리백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그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 환경 파괴, 오늘날의 지구를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휘발유, 매연이 나오는 자동차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산업은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아리백을 선하죠. 그분들이. 그래서 100%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바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오존층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생산이 활동, 산업화를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산업 방향성인데 바로 새만금이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관련된 2차 산업 또한, 2차 전지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엇보다도 2차 전지 분야에서 6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재활용 기술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여기에 세계적인 추세인 아리백 가능하다라는 점 방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 드려 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사실 전라북도가 가장 저개발 지역이다라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는 새만금과 아울러서 전라북도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개발을 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향후 전라북도는 어떤 개발함에 있어서 뒤처진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개발이 좀 집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고, 새만금 인근 지역으로 해서 블랙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산업들과 모든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최첨단 산업들이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라북도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전라북도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첨단 산업의 전략기지이고 재생에너지의 메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2차 산업,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메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곧 뜨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만금에 같이 편승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새만금TV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